공채 아나운서로 남몰래 준비를 하셨다고 네네. 들었어요.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혼자 준비할 때 네. 마음이 좀 불안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혹시 되뇌었던 뭐 자기 암시 같은 말이나 혹시 문구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거의 10대 때부터 아나운서를 되고 싶어 했다가 대학교 2학년 21살이 되는 해에 너무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접게 됐어요. 정작 시험도 안 써보고. 그랬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아나운서를 준비한다고 여기저기 말을 했을 때 야, 그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 너무 많이 들릴 것 같아서 그냥 저 스스로한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외부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확신으로만 승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불안함을 일축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수를 세웠죠. 그냥 100% 성공 플랜인 거예요. 실패하면 어쩌지가 없는 게 이게 실패가 아니게끔 그냥 알고리즘을 짜놓는 거죠. 아나운서가 뭐 몇 년 안에 되면 땡큐. 안 되면 그럼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뭐를 하면 또 되지 않을까? 원래 세계 일주를 하려고 모아놨던 재산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 일주 못하게 됐으니까 이 돈으로 아나운서 준비를 해보자. 그렇게 세운 게 5년이었고 5년 동안 이 돈이 다 쓰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인생 망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시대는 성공 스토리보다 실패 스토리에 더 많이 주목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를 하기로 한 거죠. 모든 분들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쵸. 자신만의 브랜딩을 확실히 하고 자신만의 성취를 이루신 분들은 네.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셨더라고요. 왜 새로운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갈 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그거 되겠냐? 아유 늦었어.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신 적이 있어요? 너무 많죠. 그쵸. 그거 항상 있는 것 같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뽑아봤어요. 네. 이거는 그냥 저만의 가정인데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험담을 하거나 안 될 거라고 하거나 부정적인 회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상상하시면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상관이 없지만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라는 그런 태도로 말을 해요. 당신이 나쁘게 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게 어렵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찍이 마음을 접었는데 셈이 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 분야에서 지금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능력적으로 우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이 그러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명이라도 존경하는 멘토가 있으면 좋은 게 이 한 사람이 나를 격려해주면 100명의 저항도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게 돼요. 말씀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인정하는 멘토 혹은 안목이 있는 후배들의 이야기에 오히려 힘을 실고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귀를 닫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네. 직접 뵙고 책을 읽고 하다 보면요. 나만의 주관이 되게 뚜렷하고 삶의 철학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나의 주관을 갖게 만들어준 어떤 계기나 생각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은 남들의 인정만이 제 삶의 척도였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강박이 있었냐면 초1 때부터 고3 때까지 다 반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 반장 선거에 나가서 제가 반장이 되는 건 좀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그 단독 후보로 나갈 때도 많았고 언제나 무효표나 반대표가 한 두세 표씩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고 야 그래도 무효표가 적네 이게 아니라 당장 이 조그만한 교실에 40명 안에서도 나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막 이렇게 두세 명이 있는데 내가 과연 전 국민이 보는 TV 앞에 나갈 자격이 있을까? 그런 정도의 강박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쁨 받으려고 눈치를 보면서 어른들이 뭘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된 것도 있는데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대학교에 가고 나서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나를 아는 사람들과 나와 같이 뭐 만나서 얘기하고 술 마시고 이런 모임이 엄청 많았는데 정작 내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배부른 소리여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야, 너 인기도 많고 주변에 아는 애들 많은데 너가 뭐가 외로워? 그게 오히려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울타리만 넓어지지 진짜 내 지인이 없는 느낌인 거죠. 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에 대한 허무함까지도 느껴보고 나서 이제 저도 나다움을 그때 쌓아가기 시작했고 이 나다움을 쌓아갈 때 솔직해질 때 찐친 그러니까 찐 관계가 생겨나가는구나. 아는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진심을 다해서 알게 되는 5명, 10명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를 좀 알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또 들으면 생각이 드는 게 어린 시절부터 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런 성향인가? 이게 필요한가? 이걸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했던 그 결과가 이렇게 좀 젊은 나이에 빨리 나만의 철학을 갖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이런 포인트는 나의 단점이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들이 사실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기인한 곳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단점을 인정했을 때 생기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제가 여유를 갖고 나서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특히 이 책을 쓰게 되면서 그게 컸어요.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용기를 얻는 것도 있지만
정말 더 깊숙이 있는 심연의 아픔을 발견하게 된 과정이 뭐였냐면 나는 되게 자립심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목표한 거는 다 이뤄내는 편이고 실행력도 강한데 그런데도 왜 이따금씩 나는 허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갈증을 느낄까가 궁금했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뭔가 책임감과 자립심이 강한 거는 어렸을 때 있었던 누군가 나를 케어해 줄 거라는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사실 결핍이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너무 제 스스로를 옥죄지 않게 여유를 찾아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도 있고 방어 기제도 더 약해졌어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거나 까고 너 이거 강박이야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도 아직 흉이 남아있어서 저들에게 이렇게 비춰질 수 있구나.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마음이 넓은 사람, 되게 유연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 금방 친해질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액션을 어떻게 취해서 남한테 유연해질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부터 유연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나부터 유연해지자. 아니 내가 나도 인정 안 하고 강박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상대를 이해해요? 맞아요. 이해하는 척하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네. 나조차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상대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네. 책에 써주신 얘기 중에 이거 되게 명언 같았어요. 어, 빼기의 겸손이 아닌 더하기의 겸손을 활용하자. 겸손의 수위를 조절하는 나만의 팁이 있나요? 처음에는 아예 겸손하지 말자로 갔어요. 겸손을 해야겠다는 전제 자체가 내가 많이 가졌다라는 생각에서 겸손을 해야겠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100을 가진 사람이 10을 살짝 깎아서 90으로 보여줬을 때 멋진 건데 고작 20, 30 가졌는데 이거를 팍팍 깎아서 5, 7 만들어 놓고 아유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이거보다 훨씬 대단한 거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칭찬해준 사람이 뻘쭘해지는 그쵸. 거예요. 아, 지금 그렇게 덜어낼 것도 없는데 덜어내지 말고 더 하자는 거죠. 뭘 더하냐. 응원을 많이 받아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게도 이런 대접을 받게 됐다. 그 사람의 칭찬도 인정해 주되 외부적인 요인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나는 더 기쁘게 한 거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보여요. 적어도 외부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바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이 겸손을 보여주는 자세고 안으로서는 결과에 대해서 내 역할에 대해 의미부여를 계속해주는 거죠. 물론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내가 그때 여기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다음에 뭘 더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 아, 나 잘하고 있구나. 계속 채워주는 게 겸손의 밸런스가 아닐까. 그 마지막 얘기는 또 이런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있어도 부정적인 환경에 부딪히기 마련이잖아요. 네. 나 스스로는 나에게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좀 이 밸런스가 맞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네, 사회적으로도 그게 필요한 게 저희가 너무 객관적인 수치 비교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맞아. 자기 환경과 상황과 역할, 일을 하면서 느끼는 효용감, 난이도, 필요로 하는 능력 이런 게 다 각기 다른데 그냥 숫자 하나로만 비교를 해버리게 되니까 맞아요. 성취마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이룬 것과 능력이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혹은 누군가 이거를 얕볼지라도 내가 가진 환경에 빗대어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의미로울 수 있다. 내가 요만큼만 바뀌더라도 남들이 이만큼 바뀌는 것보다 더 멋지게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그런 언더독 마인드의 근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네. 못다한 이야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히리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무래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환경들을 마주하는 게 뭐 여러분이 바래서 마주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악인을 만났거나 건강이나 환경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게 여러분 탓이 아닌데 어쨌든 이 상황이 바뀌려면은 환경이 바뀌거나 제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쵸. 환경을 바꾸긴 너무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바꿔보는 게 어떨까.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여러분만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뭐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또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기대와 희망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좀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의 방법을 찾는 방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나운서님께서 쓰신 언더독 마인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아쉽지만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 글만 고르세요. 안녕. 안녕. 뿅.